네. 근데 왜 내가 얘기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회의의 사회권은 류성호 사무총장 대행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그랬죠. 예. 지금 최고위원 회의니까 좀 그냥 제가 사무총장으로 앉아있는데 직무대리가 사회를 본 것도 웃기는 일인데 네. 직무대리지만 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자리를 양보해 주실까요? 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로 체포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낀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 앞에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힘으로 법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국회는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기에 개혁신당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들이 외면한 몫까지 우리가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덩어리 크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준석 의원이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의 말입니다.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 개혁신당의 존재 의미는 크기가 아닌 옳고 그름으로 승부하는 공당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정 법무법인의 해석을 근거로 결론이 났다며 당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은 본래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는 기관일 뿐이며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떠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4 5입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우리가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명권은 유효하며 더욱이 2024년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된 당원당규 개정안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원 제23조는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최고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 해석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에는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면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이 조항까지 충분히 검토한 건지 의문입니다. 당원당규 개정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차례 이러한 절차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개정을 전제로 해석을 내린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주영 의원의 면직 역시 어떠한 징계성 해임이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당원당규는 당대표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원칙과 명분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원칙과 명분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버리고 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2 재보궐선거는 개혁신당이 도약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대표로서
지난 1월 2일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원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이달 내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공개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 오픈 공관위를 통해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무를 위촉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공관위가 내린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전국민 공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제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러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겁한 오늘이 아니라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당으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우리 지금 작금의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에 출석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오히려 공수처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과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탄핵심판 변론 출석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피소추인 윤석열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고자 한다면은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과 그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선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소추인 윤석열이 본인의 변론권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 명확하게 공수처가 최대한 잘 챙겨서 향후 탄핵심판 불복의 여지를 없애주기를 명확하게 당부합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고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사무처 그리고 당원당규 해석 권한이 있는 기획조정국의 유권 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를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권 해석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의 운영이라는 것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 운영에 대해서 당원당규 해석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당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 당 사무처도 법률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중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까지 얻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내린 유권 해석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사무처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태여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 해석을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또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되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어느 정당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당내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잘 매니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꼭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입니다. 먼저 김철근 사무총장님의 정리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업무 공백이 있었던 만큼 속히 인수인계를 받고 또 업무를 파악하셔서 지금의 엉망이 개혁신당을 다시 한번 정상화해 주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허은하 대표님의 사퇴를 만류하고 김철근 총장님의 재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오해로 발생된 경질로 기인한 갈등을 놔두고 다른 데서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은 사태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철근 총장님에 대한 허은하 대표가 가지는 감정과 평가는 별개로 하고 갈등 이전의 상태로 체제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제가 제안한 대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은하 대표님께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김철근 총장님의 재신임 뿐만 아니라 어떤 안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의 사퇴, 지도부의 총사퇴, 특임기구의 발족, 조기선대위 발족, 지도부 당원 재신임 투표, 심지어는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론조사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허은하 대표께서도 그 어떤 안도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김철근 전 총장님과 최고위 간의 7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허은하 대표를 주축으로 한 연판장이 돌아가는 바람에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허은하 대표님을 향한 작금의 비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한 모략이고 계획적인 음해이며 이준석의 추방 사례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당직자의 고통은 실제이고 허은하 대표님의 당권 남용이 이 사태의 핵심인데 그것이 계획성 모략이라고 생각하는 현실과 대단히 괴리된 판단입니다. 논란의 당직자들, 갑질 논란의 당직자들이 사퇴했음에도 사당화 논란이 음해이고 허구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정말 억울한 음해이고 모략이면 무엇이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들어봐도 그리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똑부러진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여튼 오해입니다라는 식의 공허한 반박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갈등을 외부로 노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당의 가장 큰 자산에 피해가 가는 일이며 개혁신당 우리 모두에게 마이너스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인 저는 오늘 정식으로 지도부의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임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금 제가 내온 이 대안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했습니다. 아무리 공관위만 만들어봐야 뭐합니까? 이준석과 가치를 함께 하려는 인사들과 당원들이 모인 당에서 이준석만 비난하는 지도부로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이준석 이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허은하 대표와 임시로 지정한 당직자들의 대처는 당을 나락과 파멸로 이끄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 당직 인사들을 차례차례 소위 반이준석 인물만으로 골라서 임명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처 당직자들의 유권 해석도 안 된다. 법무법인의 해석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은 당권에 집착하는 어리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시절 제 비례 순번을 두고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저의 순번을 끌어내리려 했던 작당 모의는 제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에서 필요한 어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스스로 만든 이 당까지 망치려는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당원 소환제가 시작됩니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떠한지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부디 당원들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이전에 지도부가 스스로 총사퇴하는 결자 해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당원 소환 진행자가 당원 소환 말씀하신 건가요? 직접 이라고 얘기하니 이준석 의원이 저는 당원 당규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그런 거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식 무책임함과 비열함이 이 답변 하나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본인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좌표 찍고 이걸 기획하고 끌고 오고 있는데 당원들이 그런 거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여권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던데 라고 얘기하니 당헌 당규에 다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헌 당규에 어디
멀쩡한 대표를 끌어내리는 당원 소환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원 소환제 보면 나옵니다. 당원 소환제 7조, 우리 당헌 7조에 보면 당원은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 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허은하 대표가 어디에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찾아보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까지 찾았지만 허은하 대표한테 이런 우리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당헌 소환제 사안에 해당되는 사안을 단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당헌 당규에 소환은 있는데 소환 요건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이준석 의원이 있습니다. 당규에 있습니다. 당원 20%와 그리고 지역별 당원이 10%.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요건이 안 된다고 위배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퍼센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퍼센테이지는 있는데 사유에 해당 안 된다. 소환 사유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원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에 대한 제한이 왜 없습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공격해. 끌어내려. 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이 대상이 돼서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이런 피해자가 됐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호소해서 지금의 위치에 왔는데 이준석 의원이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초법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으로 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적어가지고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유가 있는 거는 보통 윤리 갈 때고 당원 소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법재판소 절차가 정치적 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게 당원 소환제입니다. 스스로 지금 허은하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당헌 당규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 정치적 좌표를 찍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선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날 KBS 최강 시사에 나가서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당시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잡기 위해 탄핵까지 가면 국민 공감 받겠나? 윤석열 정치적 입지만 커져. 윤석열 탄핵 발언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지해야.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허은하 잡겠다고 탄핵까지 가면 국민 공감 받겠나? 지금 우리 당원 7만 명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당원 게시판에 그 몇백 명이 댓글 달고 추천 누르는 것 제외하고 여러분 저희 수십만 명들이 시청한 각종 방송사의 댓글들 보십시오. 95%가 이준석 의원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에는 이준석이 잘못한 거지 허은하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허은하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허은하 탄핵 발언을 지도부가 제지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키워왔던 우리 개혁신당의 대권 후보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무법인에서 뭐 받아가지고 왔는데 왜 자꾸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 돈은 누가 썼습니까? 그거 만약에 당대표 허락 안 받고 법무법인에 돈 줬다면 그건 배임입니다. 대표가 지금 마음이 여려가지고 고소 고발할 때 지금 수두룩한데 그걸 하지 않고 질질 끌다 보니까 이렇게 저들이 도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대표 알기를 공당 알기를 우습게 알고 행동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대표의 인사가 부당했다면 저는 바로 이 변호사 아닙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긴급하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되고 그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허은하 대표의 인사나 모든 결정을 중지시키면 되는 거지. 왜 이상한 법무법인 하나 돈 주고 거기다가 성명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표를 겁박하려는지.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니까 페북에 글 쓰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법무법인 같은 데 와가지고 하나 전문 받아가지고 경고하고 전형적인 부당한 사람들, 불법적인 사람들이 불리한 처지에 위치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사무체육권에서 좋습니다.
정상적인 당 사무처라면 유권해서 받아야 되죠. 근데 현재 개혁신당의 사무처는 노조위원장을 위시해서 범죄 혐의자가 다수 포함된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는 유권 해석 어떤 것도 객관적이고 공정성, 그 다음에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빨리 거기에 문제가 되는 공문서 위조범들, 그리고 드루킹했던 여론조작범들, 이 빨리 고발해서 이 사람들 정상적으로 우리 당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하고 빨리 분리시켜서 당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긴 최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긴 최고도 법 좀 지키세요. 우리 당헌 당규에 보면 분명히 최고위원 직책당비 70만 원, 석 달 안 내면 경고, 넉 달부터 자격정지입니다. 몇 달 안 냈어요. 김철근 총장이 직책당비 안 내면 즉각적으로 자기가 아닌 사람들한테 경고장 날리고 협박하는데 이긴 최고는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자격이 박탈됐는데도 그거 봐주느라고 그거 둘이서 서로 봐주기로 하고 김철근 복귀시키고 본인은 자격 박탈된 거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걸로 서로 봐준 겁니까? 지적을 하려면 본인부터 똑바로 해놓고 남을 지적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당원 소환제요? 해보세요.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준석 의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해보고 헌화를 끌어내리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지도부는 당대표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흔들림 없이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국민들이 헌화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꿋꿋하게 이번 건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민입니다. 방금 조재현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뭐 평가는 안 하겠으나 중앙당 당직자를 범죄 조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사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체포된 윤석열 6월 사태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다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했다면 진즉에 하야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가 남긴 경제적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불법 계엄으로 전 국민이 수십 년에 걸쳐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줄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정치의 시선이 이제는 끌어내리는 것보다 국민 삶에 맞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이 사라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윤석열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차악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요. 언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은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누가 최선일까요? 당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가 아직도 정치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당원 당규 물론 좋습니다. 법 좋습니다. 그러나 우린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 월요일날 최고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가지십시다. 총사퇴합시다. 최고위원 의결로 통해 조기 전당대회든 비대위든 우리 제발 망가집시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체제로 변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 미래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시고 또 우리 개혁신당을 상당하신 이준석 의원을 말끝마다 이준석이 그랬는데 말 삼갑시다. 개혁신당 자체에서부터
준석이를 찾고 이준석을 찾는데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새 개혁신당 댓글 보면요. 준석이 나오고 이준석 나오고 그렇습니다. 존경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부터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준석 의원님, 이준석 의원 존칭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고려시대고 조선시대고 당권 욕심, 당파 싸움에 나라가 망했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요즘 저는 저희 지역인 동대문구에서 소통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말씀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정치인들, 여권이라는 국민의힘, 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욕심에만 있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흑심만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도 말로는 개혁한다고 하지만은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발언이 없습니다. 서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면은 이런 세석짜리 작은 정당 화합을 시키는 지도자 이준석 의원을 저는 요구합니다. 같이 대화를 풀 수 있는 거, 같이 머리 맞대서 풀 수 있는 거, 같이 자기 자신이 욕심만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 배려를 조금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 왜 못합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님께 개혁신당 화합을 위해서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준석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지도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개혁신당을 본인께서 창당하셨지만은 본인께서 화합을 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것은 무슨 정치적 큰 욕심을 떠나서 없습니다. 마음도 비웠고 욕심도 버렸고 욕망도 버렸습니다. 제가 훌륭하신 이주영 의원님께 무슨 짓을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개혁신당 열심히 잘해보자고 해서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마다 연판장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연판장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화합을 촉구하자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무슨 연판장을 자꾸 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연판장입니까? 개혁신당 화합하자고 촉구 성명서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고 크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화합하는 개혁신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 일원으로서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 저희까지 하나 더 하게 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지금 지켜봐주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창당부터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일해주고 계시는 당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16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총책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의 직무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 중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감당하게 된 방대한 영역의 업무에 대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연금개혁, 건보개정, 실손보험 개편은 물론 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계획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강행하는 정책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세부 개혁안들에 대해 분명한 실무 책임자를 명시하고 현실적, 발전적, 장기적 안목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국정 전반과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와 협조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